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성님 월요일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수요일이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수요일이고 싶은가 봅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오늘 월요일 맞습니다. 이만규님 신장식 파이팅. 실수를 했더니 파이팅이 더 많이 댓글로 올라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오늘의 뉴스. 오늘 월요일 맞고요. 월요일 첫 뉴스는 오염수 방류 미루지 않겠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어민단체장을 면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움직임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였던 어제 곧바로 후쿠시마를 찾아갔고요. 그래서 방류 시설을 처음으로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염수 방류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일본 어민들을 만나서 이제 직접 설득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과 오늘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소식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됐는지는 좀 들어오는 대로 또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입장으로 봤을 때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이 찬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라서 일단은 기시다 총리나 일본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해가지고 날짜를 잡게 될 걸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원전 시찰과 어민 면담을 계획대로 마치고 나서 내일은 관계 강요 회의를 엽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국무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거를 일본의 경제산업상을 통해 가지고 NHK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일본의 방류 날짜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결정이 임박해 오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오염수를 증기로 바꿔서 대기에 방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일본 국내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거절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만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지금 반대 입장 그리고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 오염수 방류에 공식 반대는 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한다는 입장을 일본과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별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한미일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IAEA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그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방류를 전제로 해서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방류를 용인한 걸로 다들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직접 요구했던 3가지 우리 측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 방류를 점검하는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 방사성 물질 농도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우리한테 공유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아직 이 조건들에 대해서 공식 답변 이렇다 저렇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만 혼자서 진도 빼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전에도 한번 우리 헬마랑 이야기하면서 공식 의제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공식 의제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논의가 없을 거냐? 아니다, 논의가 있을 거다. 분명히 기자 문답 형식으로 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예상대로 기자들의 문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는 IAEA를 존중한다라고 한 얘기가 될 거다라고 또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네. 어쩌면 이렇게 한치의 예상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지 모르겠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미국 쪽이 양해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시다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양해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혹은 뭐 일본의 국내 여론이나 언론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양해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 오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일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할 변동사항이 크게 없다면,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관련해가지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우리 정부 입장도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전히 공식 입장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IAEA 보고서 존중이란 얘기가 공식 입장 아닌가요? 그 공식 입장은 어떻게 해석되세요? 공식 입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양해한 것으로 해석되세요? 이건 문해력 테스트도 아니고요.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양해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결정을 계속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밝히는 걸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이 문제인 것은 뭐냐면 내일 일본 정부가 강요 회의를 통해서 방류 날짜까지 최종적으로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거의 1년 동안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입장이 왜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IAEA 보고서 존중이란 말에 그 입장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입장이 없는 척 하시죠?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아사히 신문의 보도 내용도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이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일본 쪽에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MBC 김종대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8월 말 방류를 위한 구실로 일본 측에서 오히려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9월 중순이 되면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이제 저인망 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국 같은 주변국들의 승인을 받았고 오히려 한국 쪽에서 빨리 방류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식으로 우리 요구를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영채 교수의 분석이고요. 오늘 아침에 역시 마찬가지로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아사히 신문 보도의 신뢰성을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 지난 5월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일본 지역 매체가 미리 맞췄던 것처럼 이번 경우도 한국 정부의 선이 닿고 있는 일본 정보통을 인용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의 추측을 내놨습니다. 저는 박구영 국무조정실장의 말을 100% 신뢰합니다.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빨리 방류해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박구현 국무조정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신뢰하고요. 다만 박구현 실장이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추측이 덧붙여져서 아사히가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어느 쪽입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했을까요? 정의당에서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본 정치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국민들이 다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구현 실장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적 없다. 좋아요. 믿을게요. 그럼 정치권 어디에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정무직 공무원들 늘공 말고 어공들은 정치권입니까? 정부입니까?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입장이 없는 척하지 마시고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설득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들 말을 들으시고요. 왜 입장이 없는 척하세요? 자, 오늘 국방부에서 사단장 빼고 2명만 경찰에 이첩하겠다. 그렇습니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가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원래 있었던 그 초동조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총 8명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했는데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를 하고 나머지들은 그 내용을 이제 빼기로 한 겁니다.
해병 2대대장 2명의 경우에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서 최상병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게 조사본부의 판단이고요. 그동안 이제 과잉 수색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그리고 박상현 7여단장 등등 이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 사실관계만 적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문제를 파악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고 있어서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조사본부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현장에서 최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나 상사 같은 하급 간부 2명은 애초에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넘기지 않는 걸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해병 수사단에서 8명의 혐의를 적시해서 이첩하기로 했던 조사 결과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라서 사건 축소 논란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과정 특성상 경찰 조사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정말 저는 이 법률가로서 인지하면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그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민간 경찰로 수사기관으로 이렇게 이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현장 지휘관은 과실치사 등의 범죄 혐의가 인지되고 다른 분들은 범죄 혐의가 인지가 안 됐다. 범죄 혐의 사실을 사실관계만 넘겼다. 그럼 누구는 사실만 넘기려면 일관되게 전부 다 사실만 넘기든지 아니면 전부 다 범죄 혐의 사실을 쭉쭉쭉 다 쓰든지 어떤 과실치사라고 하는 범죄 제목이요. 안 그러면 다 쓰지 말든지 아니면 다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냥 안 넘길 수는 없고 사단장 등은 사실관계만 일지 목록 그렇죠. 수사일지 같은 사실관계만 넘기고 나머지는 현장 지휘관들은 범죄 혐의 과실치사면 과실치사 뭐 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 범죄 제목을 써서 넘겼다는 거잖아요.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 사실 그 일관성으로 따지자면 하급 간부 둘은 혐의점이 없어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사단장이 혐의점이 없다 그러면 빼야죠. 빼야죠. 네. 그러니까 그 일관성도 안 맞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런 일관성이거든요. 뺄 거면 정확하게 빼세요. 그러면은 이 비판이 거세질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사실관계만 해서 넘기는 거죠. 경찰이 딱 보면 그 이첩 서류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 요 사람은 처벌하고 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예 혐의가 없으면 뺐어야죠.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단장에게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대령이 이제 요청한 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서 수사 여부를 다루려고 했었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제 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었는데 경찰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자기들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이미 법원도 참여하지 않겠다. 검찰도 위원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만 위원 추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상 만들어야 그 자기 내부 규범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150명에서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잖아요. 말하자면 법원과 검찰 경찰은 민간 경찰은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법원은 마지막에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리 이 사람을 기소를 해라 마라를 법원에 구성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도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주체잖아요. 그럴 수 없죠. 민간 경찰도 군 경찰에서 민간 경찰으로 사건을 이첩하면 이 사람들을 기소 의견이냐 불기소 의견이냐를 결정을 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되잖아요. 즉 이 사람들은
군 경찰의 판단을 자기들의 직무로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쪽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이 일의 일관성이나 앞뒤나 논리적인 이 조직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엄벙덤벙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될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군의 국방부를 향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과방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제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여야가 오전에 계속 이제 협의를 했는데 결국 개의하는데 합의를 못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 의원, 그러니까 간사만 지금 이제 참석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회의장에 위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냐 보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그 회의를 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거고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이 다 출석을 해서 회의 자체를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 채택은 미리 합의를 해야지만 전체 회의를 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아예 오지를 않았다는 건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굳이 오늘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열어가지고 야당한테 이제 일종의 성토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내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을 할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24일 전에는 임명을 강행할 걸로 좀 예측이 되는데 짧게 줘서 이번 주 내에 이 사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오늘 방통위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MBC 최대 주주죠,을 해임했고 황근 교수를 KBS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방통위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요. 23일에 임기가 끝나는 여당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대행이 주재할 수 있는 마지막 방통위 회의였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KBS 보궐 이사에 이제 추천안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MBC 임원에 대한 성과급 인상이라든지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 방치 등등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태선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에 오히려 MBC는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실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보궐이사로 추천된 황근 선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KBS 이사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같은 경우는 바로 성명서를 내고 황근 교수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KBS 이사를 역임했는데 그래서인지 MB 시절 KBS를 정권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 중에 김기중 이사 같은 경우는 해임을 위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청문 절차가 11일 날 9월 11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박문진 이사진도 소위 여당 여권 야권 우위로 이제 바뀌게 해서 됩니다. 했을 때 여권 우위로 9월 11일이 지나면 소위 여권 우위 구도로 변경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해임 사유 중에 하나가 MBC 사장 안영준 사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해임 사유예요. 그러면 논리적인 귀결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장도 이제 해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쪽의 논리적 귀결.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